안녕하세요. FAT 2급 기출문제 풀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57회 시험 봤던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업로드해드린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압축을 푼 상태로 폴더를 열어주신 다음에 AT 프로그램은 실행하지 마시고요. 이제 응용 프로그램만 실행해 주세요. 쭉 이제 실행하면 자동으로 막 열리죠. 자, 설치를 해주시고, 이렇게. 일단 끝나고 나면은 AG1 넣어줄게요. AZ1 시작. 자, 여기까지 프로그램은 열어놓으시고, 자, 기출문제 열어놓고,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회계상 거래는 뭔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자산, 부채, 자본의 변화가 있으면 거래인 거죠. 도난당했다. 계약을 맺었다. 돈을 줬다. 하락했다. 계약 체결은 우리 회계상으로는 거래라고 안 보죠. 계약을 체결한 건 상품이 들어왔거나 돈이 나갔거나 돈이 들어왔거나 아무런 변화가 없죠. 실제로 상품이 구입이 되는 순간 거래인 거죠. 도난당했대. 그럼 붕괴해야죠. 돈이 나갔대요. 붕괴해야죠. 가치가 하락했대요. 손실 잡아야죠. 그죠? 답은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2번. 두 번째, 당해 연도에 현금을 수취하지 않았지만 당기 수익으로 인식하기 위한 계정 과목으로 오른 것은 당기 수익이긴 해. 근데 아직 들어오진 않았어.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미수란 뜻이죠. 그 수익을 미수되었으나 인식하는 손익의 예상 계정의 자산 항목으로 우리가 미수 수익을 걸죠. 얘는요, 사실 답이 결산 분개할 때 있잖아. 답이 정해져 있다. 미수 수익 잡고 이자 수익 잡아. 늘상 그래. 그 전에 있었던 거래를 뭔가 대체하는 분계가 아니고 결산 시점에 누락된 계정을 추가로 반영하기 때문에 미수 수익을 잡으면서 이자 수익을 인식하는 게 대부분 세팅돼 있어요. 분계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제외한 경영자에게 재무회계는 아니지.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거죠. 제외한이 아니라 경영자에게 필요로 하는 회계는 관리회계. 얘는 재무회계를 설명하는 거니까 옳지 않죠. 얘가 틀린 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모든 최종 책임자는 경영자.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정태적인 보고서를 설명하는 재무제표의 대표 이름이 재무상태표. 재무제표는 5개죠. 이렇게. 5개가 재무제표. 옳지 않은 설명은 1번. 4번. 항공기업의 22년도 12월 말 재무제표에 기록이 되는 기마상품은 얼마입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T자 기전 그려도 괜찮죠. 기초가 80, 매입이 150이었는데 매입 매누리가 있었대. 그럼 빼야죠. 그럼 135만 원. 215만 원 중에 매출원가가 120이었어. 그러면 기마상품 재고는 얼마였을까요? 95만 원이었겠네. 그쵸? 답은 2번. T자 계정을 가지고 푸시면 뭐 어렵지 않을 거고 뭐 T자 계정을 그리지 않아도 그리고 그렇게 기초에다가 매입액을 더하고 매출원가를 뺐을 때 기말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뭐 계산하지 않고 그냥 T자로 풀어본 거예요. 5번 문제 22년도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자료 중에 질문은 기말 외상매출금은 얼마냐요? 그럼 예를 들면 T자 계정 그리지 않고요. 한번 봐요. 기초에 있었대요. 단기에 받을 돈이 증가됐대요. 근데 단기에 회수된 금액이 20이래요. 그럼 130 중에 20 회수했으니까 아직 회수하지 않은 잔액은 얼마인 거예요? 110인 거지? 뭐 이렇게 구하면 되지 않나? 이거는 좀 그러네, 그치? 괜찮네요. 문제가 6번. 무형과 유형을 동시에 물어본다. 그쵸? 6번 먼저 풀고 뭐 4번 가봅시다. 6번 가봅시다. 무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실체가 없으면 식별할 수 있다.
영업활동을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거다. 당연한 거지. 투자 목적이면 안 되죠. 기업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무형의 상각 방법은 정액법만 인정한다. 이런 게 틀린 거야. 무형은 다른 정률법, 정액법, 연수학계법 등등등 유형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감가상각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어떤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다면 정액법을 쓰더라.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답은 4번이고요. 7번 유형자산에 대한 취득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지출이 될 때 자본적인 지출과 수익적인 지출 중에 자본적인 지출로 분류가 되는 것은 이 얘기는 해당 자산의 가치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으면 자본적 지출이죠. 유지래요. 그냥 건물을 도색했대. 타이어를 갈아 끼웠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대.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케이스는 뭐가 있을까? 이해할 수 없죠. 그렇죠? 여러분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되면 설치 전과 설치 후에 그 건물의 가치는 당연히 상승 고도를 갖지 않을까? 일단 건물의 가치가 높아 보이잖아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건물과 없는 기업은 다르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아직까지 뭐 무릎이 아프거나 뭐 그런 나이는 아닌데 이렇게 엄마나 이렇게 보면은 나이가 들면 다리가 아픈가 봐. 그러니까 정말 힘드신 것 같아. 저희 엄마도 그렇게 이제 무릎이 아파가지고 막. 그래서 이 지하철 타실 때요.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많지 않잖아요. 하나 정도 이렇게 있잖아. 양쪽에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웬만하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태우시고 장애인들 태우고 이렇게. 그러니까 젊거나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타지 마요. 저도 안 타요.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탈 때 막 삐겨가지고 타는 거 진짜 꼴보기 싫더라고. 정말 아프시거든. 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도 힘드시니까. 그러니까 자본적인 지출이야. 쓸데없는 말. 자, 8번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해서 영업이익을 구하세요. 영업이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인데 그 금액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기부금은 빼면 안 되죠. 기부금은 영업이랑 관계없는 비용이니까. 영업이익을 구할 땐 영업 외 비용은 고려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답은 22만 원이네요. 자, 9번. 개인기업의 사장과 과장이 대화하는 것 중에 옳게 설명하는 걸 찾아보래요. 옳은 사람은 누구인가? 봅시다. 우리 아들이 한국대학교에 합격했어. 축하드립니다. 이 뭐야, 사장님. 등록금 500만 원을 회사 보통예금에서 인출해주게. 네, 오늘 중으로 처리하겠습니까?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아들이 합격을 했는데 회사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해 주란 얘기는 인출금 잡아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자, 답은 몇 번일까요? 인출금 잡고 보통예금에서 나가는 거래니까 답은 3번이 맞는 분계네요. 아, 분계를 찾는 거였군요. 여러분 개인기업은 이런 일이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래서 개인기업을 평생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개인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순간 이런 일을 못해요. 막 가계급금 처리하면서 인정이자 붙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인기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개인 돈과 회사 돈을 구분하지 않고 쓰고자 하는 기업들이 개인기업을 선호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자, 이제 객관식 10번 문제가 마지막이네요. 지출결의서를 가지고 회계처리 개정 과목으로 옳게 설명하는 걸 찾아보래요. 업무와 관련해서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의료로 수강했다. 강의료는 뭘로 처리하면 될까? 업무상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한 비용이니까 답은 교육훈련비가 가장 적절하겠죠? 비즈니스 영어 또는 뭐 거래, 전자상 거래 실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았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는 그렇잖아. 그치? 감가 아니고요. 수수료 아니고요. 답은 교육훈련비. 이게 실제 실무 수행에서 분계 연습으로 또 나올 수 있는 과목이니까 객관식도 객관식이고 실무는 또 실무로 같이 가고 두 개 같이 병행하셔서 문제를 좀 응용해 주시면 객관식 문제가 이렇게 끝났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실무 수행 평가 1번부터 문제를 보겠습니다. 회사 등록을 수정하래요. 지금 우리가 로그인한 회사 이름 자체가 향기나라거든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정보는 회사 등록 안에 있는 거죠. 이 회사 등록 안에. 자, 지금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등록지상에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변경사항을 수정하래요. 이렇게 나오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찾아야 돼. 일단 첫 번째 11056-20237 맞고 대표이사 이향기 맞고 개업 연월일이 16년 7월 24일 이것도 맞고 대부분 주소가 많이 바뀌어 있는데 이번 경우는 주소지도 맞고 뭐야? 그럼 업태하고 종목을 좀 봐야겠다. 도소매업 서비스업. 도소매업에다가 서비스업 하나 추가됐네요. 그쵸? 그리고 생화 말고 꽃배달이 하나가 또 추가됐네요. 그거 두 개. 업태하고 종목이 추가됐네요. 요거 두 개요. 자, 이제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빠져나오시고요. 두 번째, 전기분 재무제표 수정하는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찾아야지 뭐. 그쵸? 전기분 재무상태표. 띄워서 이제 한 개 한 개 봐야 되겠네요. 볼 때 처음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면 그러니까 405, 309, 405, 180 틀렸고 당좌자산 348, 309. 아, 당좌도 틀렸나 보다. 당좌자산 봅시다. 현금부터 봅시다. 현금 8001-280 맞죠? 254780 맞죠? 외상매출금 9,500 대손충당금 2,240 받으러음 1,292만 8천원. 아, 받으러 밑에 대손충당금이 12만 9,280원이 이 당좌자산 받으러 밑에 없네요. 이럴 때는요. 받으러 밑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받으러에 대한 충당금은 받으러의 110번이면 충당금은 111이겠죠. 12만 9,280원. 그게 하나가 누락이 됐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상품 5,700 맞고요. 차량 운반고 6,000, 누계액은 1,200, 비품 1,200, 누계액은 240, 임차보증금 3,000. 이제 부채 쪽도 틀렸나 보다. 부채 쪽 가볼까? 외상매입금 1,370, 미지급금 530, 그 다음에 미지급금 970, 예수금 틀렸네요. 예수금이 12만원이 아니라 135만원. 요거 넣고 나니까 대차가 맞아. 대차가 맞아? 그러면 밑에 합계. 492780. 여기요. 492780. 492780. 됐네요. 정기분 재무제표 마감. 자, 이제 전표 입력하는 문제네요. 날짜는 2월 17일이고 27,000원이고 오른쪽 보니까 사무용품을 현금으로 결제했고 계정 과목을 사무용품 미로 처리하래요. 2월 17일이죠? 차변으로 했어? 에이, 참. 사무용품비 27,000원. 대변에 현금. 자, 두 번째 기타 일반 거래 출장비 정산서네요. 3월 22일에 출장 마치고 돌아왔는데 3월 18일에 가지급금 얼마 줬었는지 알아야 되겠다. 근데 안 와도 20만 원 지급했던 게 써있긴 한데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죠? 자, 3월 18일자를 한번 열어봅시다. 왜 열었냐면 가지급금 20만 원 준 것도 중요하고 이 준후라는 거래처를 걸어놓은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 이 가지급금을 이제 22일 날 대변으로 먼저 반제할까요? (20만 원) 먼저 반제하고요. 차변에 출장비를 사용한 모든 금액이 얼마인지 볼게요. 187 50만 원, 10만 7,500원 다 더하면 29만 5천 원. 식대는 거래처 식대라고 섞여 있지 않은 한 이것은 접대비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부 다 여비교통비네요. 여비교통비로 지출된 금액이 29만 5천 원이니까 나머지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한 게 맞아. 차액은 9만 5천 원이었어. 이해가 되네요. 그쵸? 여기다가 가지급금의 거래처 거는 거 확인하시고 자 3번 어음을 발행했네. 그치? 우리는 민정화원에게 민정화원에서 상품을 500에 매입했고 어음 발행했대요. 먼저 분계 먼저 합시다. 날짜는 4월 26일. 차변에 상품을 매입했다. 금액은 500. 주된 매입 재무 지급어음. 지급어음의 거래처는 민정화원.
자, 그럼 두 번째. 지급어음은 어음을 발행했다는 얘기니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음 관리 메뉴를 열어서 등록된 어음으로 관리해 볼게요. 갖다 놓으시고 F3. 지금 어음 발행했죠? 그러면 이 발행한 어음은 이 번호로 되어 있는 어음을 발행했을 테니까 F2에서 해당 어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택. 자, 발행일자는 4월 26일이고 만기가 2022년도 07 26일이고요. 국민은행 수정사항 없고 이렇게 등록하는 문제였습니다. 어음에 대한 관리 메뉴까지. 여기 등록된 어음을 사용하라는 얘기는 이 어음을 이미 등록해 놓은 걸 반제하라는 뜻이죠. 그 어음을 썼다. 네 번째, 상품을 외상으로 팔고 거래 명세서. 날짜는 5월 27일자. 뭐 문제 쉽죠, 뭐 이런 거. 5월 27일 차변에 외상 매출금. 아름조경 70만원 외상 매출금 잡고 대변에 상품 매출로 70을 잡는다. 매출 일어난 거니까. 어렵나요? 괜찮죠? 매출, 외상 매출금. 거래처 걸려주시고 이렇게. 5번이요. 보통예금 국민은행 주식을 매입했네요. 250만원. 아래 보니까 100주를 액면은 만원짜리지만 구입은 25,000원에 결제는 국민은행 보통예금에 목적은 단기 매매 목적. 단기 매매 목적의 유가증권은 계정 과목이 단기 매매 증권이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250짜리 들어왔는데 결제 방식은 보통예금 국민은행으로 결제했다. 수수료가 있었어야 좀 더 어려운 건데 수수료가 없네요. 6번이요.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말하는 거죠. 전체 금액은 32만 원이고요. 됐어? 그러면 끝났어. 문제. 8월 10일에 7월 달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오늘 내는데 50%는 회사가 내주고 50%는 근로자 거다. 근로자가 부담한 거를 같이 낼 땐 예수금 나가면서 회사가 부담하는 50%는 세금과 공과 처리하는 거죠. 자, 8월 10일자. 차변에 근로자가 부담했던 예수금은 32만 원 중에 16만 원일 거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과 공과로 비용으로 처리하고 전체는 내가 오늘 납부하고 현금으로 4대 보험 납부하는 문제. 7번 사무실 월세 계약했대요. 아래 보니까 월세 계약을 이렇게 계약서를 썼고 아래 문제 보면 오늘 나간 거래는 9월 20일에 130만 원 김하늘에게 사무실 확장을 위해서 계약을 했던 9월달 월세를 오늘 납부했대요. 월세 낸 거야. 그러니까 월세는 계정과목 뭘로 처리하냐. 우리가 누구 거 빌려서 내는 임차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비용은 임차료라고 처리하시면 돼요. 판관비 임차료겠죠? 판관비 임차료 13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신한은행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보통예금 신한은행 8번 미니화분과 상품 매출 계약을 체결하고 보통예금에 돈이 40만 원 들어왔대요. 자, 쉬운 거부터 하시면 돼요. 언제나 10월 28일자에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왔다. 하나은행으로 보통예금 들어왔는데 들어온 건 선수금이다. 거래처는 미니화분. 계약금 받은 거죠. 와, 벌써 전표 수정으로 넘어왔네? 너무 빨리겠나? 천천히 해볼까? 다시 입력 자료 수정. 영화 입장권이네요. 지금 영화를 6명이 6만 원 결제가 됐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매출처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영화 입장권을 구입했는데 잘못돼 있대요. 그러면 11월 10일자 전표가 어떻게 입력이 됐나? 지금 여러분 여기 그 문제로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접대비로 지금 이렇게 비용이 처리가 되어 있죠. 그런데 금액이 10,000원으로 들어가 있네. 근데 실제로는 얼마야? 6만 원이네. 그럼 이 문제는 접대비는 맞는데 금액이 잘못 들어갔네. 그쵸? 6명 거면 6만 원이거든요. 토탈이. 그러면 10,000원을 6만 원으로 수정을 하는데요.
대변은 어차피 현금이라서 출금전표로 넣어놨으니까 얘만 6이면 얘도 같이 6만 원으로 바뀌죠. 됐죠? 이런 식. 그러니까 금액이 틀렸을 때 어떻게 수정하는지.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제. 차를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는 12월 22일자 어떻게 분기된다 한번 볼까? 일단 가서 확인해 봐야지 뭔가 얘기할 게 있으니까. 자, 우리 여기서 이것 좀 볼까요? 차를 취득할 때 내는 거는 취득시 부대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왜 내요? 차를 취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 처리하지 않고 차량 운반구 원가에 포함시키지. 그러면 차량 유지비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될까?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으로 잡았어야 돼. 차량 유지비를 차량 운반구로.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차에 대한 어떤 세금이 나갈 때요. 차를 살 때 내는 취득세는요. 항상 차량 운반구에 포함되니까 답이 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차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세금을 내죠? 자동차세 내잖아. 자동차세는 그냥 세금이야.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년에 꼬박꼬박 날라오는 그냥 1년 동안에 내면 또 내년에 또 내는 거. 가장 기본적인 비용인 거죠. 그러니까 차와 관련된 비용 중에 세금 중에 세금과 공가로 들어가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세. 취득세는 세금으로 안 떨어요. 차 살 때 부담하는 취득세 부대 비용이니까 취득세는 차량 운반구 원가에 포함시킨다. 차를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 세금 말고 뭐 기름을 넣거나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차량 유지비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수정 문제가 끝나면 느낌이 결산이죠. 자, 결산 문제 두 문제 중에 기말 상품은 갖다 놓고 1번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한 소모품 중에 단기에 사용한 건 500이래. 그러면 1년 동안 손익계산서 아니 우리가 시산표를 한번 열어봐요. 찾기. 소모품으로 처리한 게 이만큼 있는데 이 중에 단기에 사용한 게 300이래. 그럼 사용했다는 얘기는 자산에서 제하고 해당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럼 이 문제는 소모품 중에 300을 자산에서 제거하고 해당되는 300만 원을 소모품비라는 사용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소모품 비로 300을 비용 처리하는 문제예요. 잡고 소모품이라는 자산에서 해당 300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기준이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 결산 분계는 남길 거 남기고 죽일 거 죽이고 뭘로 잡았느냐에 따라 그 중에 일부를 제하고 그 중에 나머지는 다 반대 계정으로 대체하고. 만약에 구입을 할 때 비용으로 처리했었다면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중에 단기 사용액을 주기보단 미사용액을 주겠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기말상품은 뭐 별거 없어요. 결산자료 입력을 열어요. 그리고 기말상품 재고액에 3,100을 넣어요. 자, 넣는 순간 2억 5,700에서 3,100을 제한 226 69만 5천 원으로 바뀌죠. 그 금액을 결산에 반영해요. 전표 추가. 그래서 일반 전표를 열어보죠. 들어왔죠. 226.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열고 재무상태 배열은 손익 마감하는 것까지. 손익계산서를 연다. 분계를 한다. 분계, 전표 추가. 그래서 일반 전표를 열어서 확인하면 이런 분계가 넘어오죠. 마지막 당기순이익은 자본금으로 대체가 되고요. 됐어요? 그럼 재무상태표는 안 열어도 돼요. 어차피 그냥 뭐 열든 안 열든 되도록 마감이 되니까. 여기까지가 결산 수행한 거예요. 저 너무 빨리 했죠? 너무 빨리 해서 천천히 해야 되겠어. 25분 좀 안 걸린 것 같아. 객관식 10문제랑 실무 수행 문제랑 전부 다 풀었을 때. 그러면요, 지금부터 이제 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11번부터 풀어볼게요. 첫 번째, 회사 등록을 조회하래요. 아까 우리가 회사 등록한 거 있잖아. 빼랑 똑같아. 네가 등록했지? 이제 물어본다. 이 얘기야. 사업자 등록 110 56인데 8일이네. 옳은 거 찾는 거죠. 1번 땡. 업종 도소매업하고 서비스업인데 도소매업만 있네요. 땡. 종목은 생화와 꽃배달 맞죠? 강남세무서예요? 서대문세무서예요? 서대문세무서죠? 그러면 종목만 맞게 설명하고 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예적금 현황을 열어봅시다. 12월 31일자로 예금 잔액으로 오른 것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2,600인데 2,800 땡. 두 번째, 신한은행 보통예금 2,300, 2,500 땡. 하나은행 보통예금 63680, 63680. 나머지 우리은행 보통예금 850 아니고 350. 그러면 맞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12번에 3번? 자, 13번 문제. 거래처 원장을 줘야 해요. 열어볼게요. 거래처 원장. 이렇게 지금 봐.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 거래처 원장을 열으래. 거래처 원장을 여는데 세월아 네월아 걸리는 거야. 어딨지? 이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 딱 보고 여기 딱 이렇게. 그러려면 연습이 많이 돼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자, 외상매출금을 전체를 열어줘야 얘네들이 원하는 거래처만 금방금방 찾아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잘못된 걸 찾는 거예요. 신성하원은 200 맞아요. 맑은 조경 어딨냐? 이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맑은 조경 여기 있었구나. 400 맞아요. 애경화원 540 아름조경 170인데 70으로 들어가 있네. 그러면 옳지 않은 설명은 4번인가요? 자, 14번 문제. 다시 동일하게 거래처 원장을 열어놓고 이번에는 선수금을 조회해서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의 코드를 입력하래요. 잔액이 가장 많은 게 누구죠? 얘죠. 얘 거래처 코드는 요거죠. 5자리를 입력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5자리. 03101 이렇게 넣어주세요. 잔액 비교하는 건 뭐 어렵진 않으시죠? 15번. 거래처 원장을 열어서 미지급금을 줘야 해 이번에. 12월 말까지. 이번에는 미지급금 중에 잔액이 가장 작은 거래처는 얼마가 가장 적은 금액이냐. 금액을 물어봤네. 딱 보니까 이 아닌가? 그쵸? 이 얼마예요 지금? 일손 조경. 5만원이죠? 이거 딱 보이네. 5만원. 정말 작으네. 그치? 자, 이제 16번 문제. 지급어음 현황을 조회하세요. 네. 만기일자를 기준으로 2022년도가 만기가 되는 어음. 그럼 전체 기간 주면 되겠다. 전체. 자, 2022년도가 2022년 6월, 6월, 7월. 이게 만기가 3개야. 이 3가지 대개 더한 금액의 합계. 1230. 1230. 답은 1230. 할 수 있겠죠, 이건? 자, 17번 문제. 총계정원장을 조회해서 열어서 총계정원장 열어서 현금을 조회하래. 현금을 조회해서 출금된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월부터 봅시다. 2월 16823,650 맞고 3월 12173 340원 맞고 8월 달에 13314 맞네. 11월 4천인데 191인데 141로 들어가 있네. 에이 장난치냐. 답은 4번이네요. 그쵸? 자 이제 18번째 문제. 일개표나 월개표를 열어서 5월 한 달 여기서 해도 되고요. 그냥 월개표를 열면 5월 이렇게 열면 간단하지. 일자까지 안 열어도. 이 중에 상품 매출을 찾고 여기 있네? 상품 매출은 5월 한 달 동안 얼마였니에요. 현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얘고 아니다 그러면 얘인데 합계를 물어본 건 그냥 얘만 찾으면 되겠죠. 3,621만 4천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또 일개표. 19번 문제 똑같네. 9월 한 달 동안. 그럼 9월 한 달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9월. 만약 여기서 1월부터 9월까지 가면 9개월치의 자료가 열리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9월 한 달이니까 9월부터 9월. 그럼 딱 그 한 달만. 임차료를 찾아볼까요? 임차료. 2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 나머지는 대체거래. 토탈 금액은 요거. 답은 현금이나 대체까지 물어본 건 아니죠. 합계를 보시면 되겠죠. 답은 얘가 되겠습니다. 155만 원. 자, 여기까지 절반 정도 푼 것 같죠? 자, 또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20번. 손익계산서를 여시오.
넵. 손익계산서. 당기 12월 짠. 자, 질문. 판관비 계정에, 자, 알았어요. 판관비 계정에 계장별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나씩 봅시다. 복료생비 12090 200원 맞고 여비교통비 1619인데 1324로 돼 있네. 얘가 틀렸지 뭐. 그리고 시험 볼 때 이렇게 틀리면 답 2번이니까 더 볼 건 없는 것 같아. 그치? 근데 우리는 또 그 다음에 혹시 또 내가 잘못 조회한 게 있을까? 불안하니까 또 보는 거지. 도서인세비 26만원, 사무용품비 27,000원. 답은 2번. 21번. 상품 매출원가는 얼마입니까? 여기요. 둘둘육 69만 5천원. 22번. 당기의 접대비는 전년도 대비 얼마가 증가됐습니까? 접대비. 요거랑 요거의 차이죠. 접대비는 전년도에 250이었고요. 이번 연도가 1224만원, 1222만 4,500원 됐네. 그럼 빼기 하면 되겠죠? 빼기 하면요. 972만 4,500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답은 이게 되겠죠? 차감하시면 돼요. 23번. 당기의 세금과 공가는 얼마입니까? 세금과 공가요? 요거요. 당기 거죠? 1424 840원. 1424 840원. 재무상태표를 열으래요. 네. 한번 다시 열게요. 12월에 단기 매매증권 얼마입니까? 답은 750. 이 보이죠? 750. 25번. 바드라움의 순장부가액. 얘에서 얘를 뺀 나머지 요거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1529만 8,720원. 요거요. 1529만 8,720원. 12월 말 소모품은 얼마? 여기 써있네? 소모품? 여기 소모품 125만 6,200원. 이 문제 풀 때요. 여기 소모품비에 더블 클릭을 해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소모품비에서 300만 원을 반제했잖아. 그게 제대로 분계됐을 때 이게 남겠지. 이거를 차감하지 않았다면 425만 6,200원이 남아있겠죠. 12월 말 가지급금이 얼마입니까? 가지급금 얼마죠? 30. 가지급금 잔액 30만원. 28번 비유동자산은 얼마입니까? 요거네요. 303631 200원. 예수금은 얼마입니까? 예수금 부채죠. 예수금 여기요. 4763 880원. 4763 880원. 마지막 12월 말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자본금 여기 있네요. 691 788 030 요겁니다. 691 788 030.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죠. 하나 4점씩 들어가는 거. 1번. 전기 매출 원가는 매출 원가에서 매출액을 나누면 돼요. 자, 손익계산서를 여시고 전기분 매출 원가와 전기분 매출액을 나누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3,800 나누기 1억 9,750만 원 나누면 되겠죠? 한 20% 좀 안 나오겠다. 그치? 답은 1번일 거야 아마. 한번 계산해 보세요. 1번. 두 번째 32번. 손익계산서 전기거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에서 매출액을 나누는 방식이에요. 자, 손익계산서 그대로 두시고요. 전기분 영업이익 얼마입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안 보이네요. 131 370 나누기 매출액 197 50만 원 하면 절반 이상은 되네요. 답은 아마도 3번. 3번이요. 3번 맞을 거예요. 3번. 자, 저 지금 57회 기출문제를 풀었고 1시간이 너무나 남아있는 상태로 모든 문제풀이를 끝냈습니다. 저는 뭐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저도 뭐 이렇게 빨리 하지 않고 제가 막 2시간 걸리면 제가 이상한 거고 여러분 제가 좀 속도를 내서 풀긴 했는데 여러분은 천천히 1시간 동안 시험 시간을 온전히 여러분이 활용하시면서 시험 보는 것도 여러분이 이제 시간을 잘 안배해서 푸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객관식 열문항이 난이도가 어마무시하게 어렵게 나오진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실기 문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실수 없이 수행하셔서 마지막에 평가 문제 한 문제 빠짐없이 잘 입력하시면 시험 합격은 FAT 2급은 요즘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자, 이번 시간 57회 기출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